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상당히 전격적이었는데요. 국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오늘 먼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처음에 탄핵당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수사 계속 이어지고 또 구속되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동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러셨죠. 오늘 SNS 글 올리신 거 보니까 무거운 바윗돌 하나가 이렇게 얹혀 있었는데 그게 좀 치워진 느낌이다 이렇게 쓰셨던가요? 그렇죠. 네. 사실 아마 또 국민 여러분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또는 좀 흔히 표현하는 동정심이라 할까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이 되는 분들이 전화도 오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이고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또 사실 이제 국민들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 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전부 다 복역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것은 그 민주당에서 사면을 극렬 반대하는 분들조차도 그 실제로 만기 출소하리라고 생각한 분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사면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굳이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마치 그 정치 보복, 정치 탄압 또는 더 나아가서 무슨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수모를 주고 또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완전히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많았었죠. 지금 이제 상당히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병원에 계속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혹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역사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에 지난 연초에도 이낙연 대표가 사면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또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사과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실상 그런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어떤 이익이 될 때가 언제일까라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사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가서 사면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워낙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는데 김재원 최고께서는 정치적인 고려 계산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은 벌써 오래되었었고요. 그동안에 수술도 했어야 했고 과거에는 팔을 들지 못할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숟가락을 들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 상태도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 정도는 가장 이제 신체 상태가 건강 상태가 나쁜 상황이 아니냐. 그게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 상태에 있다고 들었고
싶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어차피 정상적인 수감 생활은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면과 복권까지 이루어졌는데 혹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이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저도 저 명예회복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함께 완전히 사면 복권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명예회복을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두 분이 어쨌든 우리 당이 배출한 지금 현존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정치적인 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그 두 분의 그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면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당 상황이 영 꼴이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 그 발단이라고 할까요? 조수진 최고하고 이렇게 언쟁이 있을 때 그때 회의장에 계셨습니까? 네. 책상을 2번 쳤다고 그러는데 2번 쳤습니까? 더 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수진 최고가 평소에 이준석 대표를 공개 석상에서 대표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리고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실은 그 처음에 그 최고위원에 선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이제 눈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예. 거의 최근까지 그 회의 참석을 못했어요. 치료하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회의를 한 적이 몇 별로 번 없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저도 그렇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그 예우 또 그 당대표로서의 예우뿐만 아니고 당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귀담아 듣질 않아서 뭐 좀 알겠습니다. 모르는지 몰라도 저는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님을 뭐 그렇게 비하한다든가 예. 또는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다만 반론을 제기하고 예. 또 그 언쟁을 한 경우는 있었죠.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시니까 그 정도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다선 의원이고 뭐 초선 의원이라도 초선 의원이 나이가 많으면 뭐 형님이라고 예. 부르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 대표라고 하셔도 또 그 연배가 있고 하면 그 대표의 계급장만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또 지위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완전히 선거대책위원장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사퇴해버릴 정도의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그날의 상황은 뭐 항명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었던데 저는 그게 아니라 거기도 말다툼 수준이었죠. 의견 차이였습니까?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좀 말다툼이었고 감정 대립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문제를 두고 두 분이서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걸
저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그만둔 문제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공식 석상에서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날 언쟁을 벌였다든가 그 사유만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뭐 거다라는 나중에 나가서 취지입니다. 윤핵관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문제는 그 뭐 예를 들어 화를 낼 수준이라고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온당하냐 아니냐는 것은 그냥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고 어쨌든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퇴를 요구했고 또 사퇴를 했는데 나도 사퇴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해버리는 거라면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 그때 이야기한 소위 윤핵관이라는 문제도 특정 그 인터넷 언론사에 뭐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몇 번이나 걸쳐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거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싸잡아서 비난한 기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윤핵관이라는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처리해 달라는 건데 솔직히 우리 앵커께서도 언론인의 입장에서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자가 쓴 기자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색출해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취재원을 알려줄 리도 없고 그 취재원이 더군다나 이름을 숨기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 내용 전체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예. 뭐 나쁘게 말하면 장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뭐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짜집게 해서 그것을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윤핵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님이 지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라고 예.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그게 특정 인터넷 언론사의 한 기자가 계속 그랬었어요. 예. 그럼 사실은 이게 뭐 뉴스 가치가 있지도 않는 그런 내용으로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 기사를 문제 삼아서 예컨대 뭐 지난번 제주도와 울산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퇴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두고 나가서도 밖에서 계속 윤핵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있는 한 대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까 봐 그런 건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도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고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 뭐 지금 겨우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히 뭐 우리 당에 입당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한 지가 한 5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친밀하다면 뭐 얼마나 친밀할 것이며 핵심 관계자라면 얼마나 핵심 관계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건데 역사상 호가호위하는 자는요 진시황 시절에 조고부터 시작해서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너무 과도한 또 그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때문에 뭐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김채곤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이유로도 지금 이렇게 사퇴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별로 명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예. 선의로 내지는 뭐 윤석열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후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까? 예.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후보자와 만나서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한다든가 또는 사실상은 이게 과연 처리가 되는 문제냐? 뭐 언론사에 이 떠드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언론을 저는 뭐 그 언론에 그런 기사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 수많은 엉터리 기사나 또 악의적인 기사도 많이 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대표가 좀 불쾌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 언론은 어차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이런 언론도 있고 저런 언론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 자신의 그 역량으로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75일 남았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나갔다. 이건 초유의 일 아니고 매우 좀 어려움을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열심히 찾아가서 말리고 그랬을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 밖에 나가서 전화 한 통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후보자가 지난번에 그 울산까지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그동안에 이제 또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흔쾌히 이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또 이제 복귀해서 그때부터 자신이 직접 또 그 미디어 홍보 분야를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까지 전부 그 사실 그 총괄 본부장을 맡겨서 우리 당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영입했던 김영희 전 PD 부사장을 그 민주당으로 보내면서까지 나름대로 그 이준석 대표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민주당으로 보내줬다고요?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었죠. 원래는 미디어 홍보 분야를 김영희 부사장께 맡기려고 했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께서 맡게 되면서 갈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말씀 이상하잖아요. 마치 국민의힘에서 김영희 씨를 민주당으로 보내준 것처럼. 보내준 것이 아니고 놓쳤죠. 예. 예, 그 인재를 놓치면서까지 예. 이준석 대표님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 환경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아무런 그 잡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발적으로 그날 그 사태가 있었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후보로서는 우선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가서 사과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름대로 후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먼저. 직접 전화 안 하고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컨대 지금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대표께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내가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후보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끌고 나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 왜냐하면 전날까지만 해도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과를 해라.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부탁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게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조치 이상의 조치를 계속 해야 된다면 예. 도대체 대통령 후보는 또 그동안에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후보가 그 수많은 일정을 챙겨야 하고 자기대로 그 늘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많은 그 행사와 사람들 만나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좀 사과해 달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답지 않게 설명을 자주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아까 이런 하셨고 이런 정도까지는 했다면 자, 저는 나름대로 그러면 역할을 일단 했다고 봅니다. 정리합시다. 혹시 지금 김 최고께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하는 일들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해당 행위라고 해버리면 당내의 그 분란이 너무 커지고 저는 뭐 이것을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께서 그 빨리 돌아오셔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최고하고는 좀 가까우시죠?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좀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근데 하시면 이제 어때요? 이런 거죠. 그 대표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방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옆에서 와서 아이 뭐 그러지 마시고 이러면 더 그 악화시킬 수가 예.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지켜보고 좀 있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조수진 최고위원의 문제는 이미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퇴했고 사과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요구하는 상황이 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윤핵관을 처리해 달라. 그거는 우리가 윤핵관은 그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한 그 사람을 지칭한다면 찾아낼 길이 없고요. 그러나 뭐 측근들을 다 쫓아내라. 뭐 그것도 측근이 누군지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근데 얼마 전에 또 김정인 위원장을 두고 예. 남겨두고 모두 선대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조수진 의원과 그 언쟁한 그 상황하고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총괄 선대위원장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우리 당의 그 선대위는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지금 선거대책기구의 그 장으로서 전부 지휘 감독을 하고 당무 전반을 조정하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해체하면 안 된다. 다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 특히 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앞으로 지휘하겠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이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준석 대표께서 그 권한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께서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요청을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정도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사면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죠.